안녕하세요. 저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 기술의 원리와 응용에 대해서 발표할 11010 문윤상입니다. 우선 목차는 첫 번째 탐구 동기, 뉴럴 링크사의 BCI 성과, BCI 기술의 원리, BCI 기술의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BCI 기술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탐구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통합과학 시간에 생명 시스템을 배우면서 인체 내에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특히 뇌에서 신경 신호가 어떻게 발생하고 전달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신호가 신체의 다른 부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았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라는 흥미로운 기술을 발견하게 되어 BCI에 대해 탐구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는 BCI, 즉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신경 신호를 해독해 외부 기기를 제어하거나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뇌 상태를 추정하는 기술입니다. BCI 연구는 197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실험은 인간이 뇌파를 통해 컴퓨터의 커서를 이동시키는 데 성공하여 뇌파를 이용한 단순한 명령 전달이 가능함을 증명하였습니다. BC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존재 조건이 필요합니다. 뇌 활동을 뇌파 형태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된 뇌파 신호 안에서 서로 다른 정신적 활동이 지닌 고유한 패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신뢰도와 안전성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탐구 상세 내용으로 더욱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럴 링크사의 BCI 연구 성과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2016년 BCI를 연구하는 뉴럴 링크사를 설립하고 2011년 4월 뇌에 칩을 이식한 원숭이가 뇌파만으로 컴퓨터 탁구 게임을 하는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2월 첫 임상실험 참가자가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며 온라인 체스를 두는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다음으로 BCI 기술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 먼저 뇌파 측정기, 전극이 달린 칩 등의 장치를 통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기술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는 뇌가 보내는 다양한 신호 중 전기 신호인 뇌파가 핵심인데요. 뇌의 신경세포, 즉 뉴런이 서로 소통할 때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경우엔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가 만든 전기 신호가 신경을 통해 대뇌 뒤쪽의 시각피질로 흘러가고, 시각피질의 누런이 활동하면서 뇌파가 흐르며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가 눈으로 본 사물을 인식합니다. 뇌파를 측정하는 방식은 두개골을 열어 장치를 삽입하는 침습식 방식과 두피에 장치를 부착하는 비침습적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뇌파로 고차원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침습적 방식이 불가피합니다. 마지막으로 BCI 기술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I 기술은 1973년 자크 비달 미국 UCLA 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제안한 것이 시초인데요. 2002년 존 도냐후 미국 브라운의 신경과학과 교수팀이 처음으로 침습적 방식을 이용해 원숭이의 뇌파로 마우스의 커서를 움직였습니다. 2005년 다음으로 2005년에는 사지마비 환자의 뇌에 칩을 삽입해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뇌파를 전달받기 위해 5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큰 원판 모양의 칩을 이용합니다. 이 칩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정보를 처리, 전송하는 칩, 뇌의 활동을 기록하는 머리카락의 20분의 1 정도로 아주 얇은 실에 뇌파를 읽는 전극이 32개씩 붙어 있습니다. 칩에 달린 전극은 뇌의 전기 신호, 다시 말해 뇌파를 읽어 이런 컴퓨터로 무선 전송을 합니다. 그렇게 전송된 칩은 피실험자의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넣은 뒤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즉 MRI로 뇌를 관찰하며 로봇을 이용하여 칩을 이식합니다. 이 바느질 로봇은 MRI로 파악한 혈관의 위치를 피해서 매우 얇은 뾰족한 바늘로 뇌의 칩에 실을 보내기 하듯이 심습니다. 그렇게 칩을 심은 후에는 이러한 뇌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여 이러한 안전성 측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으므로 상당히 이러한 상용화에 근접했다고 평가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BCI 관련 뚜렷한 기업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BCI 기술을 의학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탐구 결과 및 결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I 기술은 치매, 우울증, 파킨슨병 등 뇌질환 치료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사지마비 환자의 재활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SF 소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상상 속 일들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개발 및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윤리적, 법적 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윤리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뇌 신호를 읽고 입력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컴퓨터 해킹과 유사하게 뇌 신호가 해킹당해서 이렇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뇌 신호 보안 기술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BCI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BCI를 이용한 전자마약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술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조종하며 무서움을 모르는 군인 같은 걸 만드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저는 뇌과학의 시대에 우리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법학, 사회학 등 사회 전반 분야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